여기는 포르투갈 리스본이고요. 저는 차봤어요입니다. 제 눈앞에 나와 있는 이 차는 i5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i5를 보여드렸잖아요. 뭔가 느낌이 심상치 않다, 다르다라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? 아래쪽에 딱 보시죠. 키드니 그릴에 정말 독특하게도 이렇게 하나의 바가 나와 있고요.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M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. 아래쪽에도 보시면 올라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는 카본 파이버가 이렇게 아래쪽에도 딱 드러나 있어요. 위에서부터 아래까지가 상당히 강력하다. 이 차 뭐지? 약간 환한 느낌인데? 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측면부로 한번 갔을 때도 느낌이 달라. 보시면 M 배지 달려 있고요. 아래쪽에도 보시면 사이드 스커트, 원래 블랙 색상으로 드러난 거 제가 i5에서 특징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지금 카본이 더해졌어요. 하나가 더 더해졌어. 도대체 이 차는 뭐지? 캘리퍼도 보니까 빨갛습니다. 붉은 캘리퍼까지 들어간다. 보통 내기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. 흔히 말하는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차가 아닙니다. 이 차량은 진짜 M을 드러내고 있는 차량이에요. 문을 열었을 때 아래쪽에도 M 퍼포먼스, 진짜로 고성능을 나타내는 i5입니다. 사이드 미러 이런 걸 보셔야 돼요. 보면은 이런 게 카본이야. 또 여기도 다 카본으로 경량화된 소재를 넣었다는 거, 무게를 줄여서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전기차, 고성능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특징들을 심어놓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사실 이 궁둥이를 보면은 이 차가 튜닝한 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보시면 이 트렁크 리드 쪽에도 역시 카본의 소재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카본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쓴 거야? 역시나 아래쪽 디퓨저와 이 카본 파이버 나와 있고요. 이 디퓨저가 굉장히 길어요, 여러분. 제 손가락 하나보다 더 긴 순으로 아주 뾰족하게 나와 있습니다. 보통 내연기관에서는 머플러가 들어가서 무릉무릉무릉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. 근데 이 차량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머플러는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자리를 아주 강한 이런 디퓨저들이 받쳐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BMW 전체 모델 중에서 이렇게 C필러 부분에 넘버 5를 담고 있는 거는 신형 5 시리즈가 유일해요.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 가니쉬에 다른 모델들이 숫자가 새겨질 일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. 현재로서는 최초로 들어간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몇 가지의 막 카본 파이버와 이런 강력한 성능들을 통해서 M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실제로 얼마나 세냐. 이 차량 전기차잖아요. 이 모터의 출력이 합산 출력으로 계산이 돼서 무려 600마력이 넘게 가는 차입니다. 601마력 최고 출력을 기록하고 있고요. 시속 0km/h에서 100km/h까지 이 제로백도 3초대입니다.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4초를 넘지 않은 속도로 달려준다라는 거. 그런 무시무시한 차에 실내에 탔을 때는 어떨지 한번 앉아볼게요. 제가 지금 일반 i5 e드라이브 40에 앉았는지 아니면 i5의 이 M60에 앉았는지 아마 초반에 구분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일전에 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가장 먼저 보여드린 i5 e드라이브 40 리뷰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바로 클릭하시고요. 그 차량을 리뷰할 때 보여드렸던 실내의 전반적인 감성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른 점 있어요. 대시보드에 뭔가 i5 일반 노멀 모델과 다른 디테일이 드러나죠. 바깥의 외관에서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던 카본 파이버 소재가 대시보드에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. 스티어링 휠이 특히나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입니다. 안쪽에 보시면 이 M을 상징하는 3개의 색깔이 있잖아요. 그 컬러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스티치 라인을 이루고 있고요. 위쪽에도 보시면 이 빨간색 띠가 이렇게 드러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전반적인 거는 i5와 좀 동일하긴 해요. 이렇게 스티어링 휠과 더불어서 운전을 딱 하려고 이렇게 딱 시트벨트, 안전벨트를 딱 하려고 보니까 보이세요? 이런 3개 컬러의 포인트들. 이것도 M에만 들어가는 특징
특징입니다. 고성능 전기차인데 전기차잖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1회 충전 시에 이 차량이 얼마나 갈 수 있느냐, 이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은 i5건 i5M이건 동일하게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겁니다. 고무적인 거는 이 차량이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괜찮습니다. 저는 이 차량의 스펙만 따지면 일반 i5랑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. 출력 자체도 600마력이 넘잖아요. 그냥 기본적인 마력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, 그런데 주행거리는 사실 한 20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준입니다. 자, 이 차량은 361km를 주행하게 됩니다. 400km는 넘지 않지만 이건 역시도 휠 사이즈에 의해서 약간씩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부분, 회생제동이 또 이루어지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숫자보다도 더 잠재력이 큰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스펙 대비해서는 별로 주행거리 손실 없이 이 대용량의 80kWh가 넘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싣고 꽤나 오랫동안 간다는 거, 이게 좀 고무적입니다. 지금 스티어링 뒤쪽에 보시면 10초 동안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부스트 모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토크와 출력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모든 특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런데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약간의 주행거리를 불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 모드,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면 이피션트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살릴 수 있는 모드에서 가장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탈 수 있는 모드를 따로 이번에 제공을 합니다. 이 맥스 레인지 기능을 활용을 하면 갑자기 주행을 하다가 에어컨은 살짝 꺼져요. 그래서 좀 더워져. 여름엔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최고 속도가 이 차량은 230km/h까지 달려줍니다. 그런데 최고 속도가 90으로 줄어요. 그러니까 사실 M을 달고 우리가 90km/h 정도까지밖에 못 달린다 하면 조금 억울하긴 하잖아요. 근데 그래도 나는 전기차 오너니까 어느 정도 에너지 효율을 지금 확보하는 게 남은 주행거리상 필요해 라고 하셨을 때는 실제로 맥스레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주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20% 이상 바로 확보하면서 차량을 주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, 요게 좀 전기차 오너로서도 불안하지 않게 고성능 전기차를 확실하게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자, 제가 타고 있는 차 i5의 가장 강력한 심장을 가진 친구입니다. 5 시리즈 전기차 버전의 M을 달고 나온 i5 X 드라이브 M60 모델이에요. i5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. 확실히 M이 되니까 이 차량은 무겁네요. 상대적으로 더 핸들링이 쫀쫀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막 그냥 가볍게 이렇게 조향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더 묵직하고 무게감이 느껴진다. 일단 솔직히 말하면 그거 말고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뭐 소름이 돋는 정도다? 잘 모르겠는데, 왜냐하면 이게 M인데 지금 M을 느낄 만한 도로가 아니잖아요. 앞에 차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가속을 구현하거나 직진성을 막 확 체험하거나 이런 느낌을 지금 실현해 볼 수가 없습니다. 안타깝게도 이렇게 슬렁슬렁 가고 있는데,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. M이어서 진짜 대박 좋다, 잘 모르겠습니다. i5도 너무 그냥 그 자체로 즐거웠어서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.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. 오! 멀미 났다. 이거 안 되겠다. 여러분, 멀미가 나. 멋있게 타려고 했는데 순간 더울 뻔했어. 근데 진짜 그런 가속력입니다, 여러분. 이 차가요, 이게 601마력을 자랑하게 되고요. 이 최대 토크도 81kg/m 정도로, 이 말이 안 돼. 직결감 있잖아요. 아무 렉도 없고 밟는 순간 앞으로 튀어나가거든요. 이 차는 그래서 혹시 노멀할 때는 i5랑 별 차이가 없어. 근데 엑셀 딱 밟는 순간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. 하이 퍼포먼스 플러스 고급감을 향상시킨 차라는 게 주행 감각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요. 가속을 했다 브레이킹을 해볼게요.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와, 지금 순간적으로 그냥 100마력 이상 넘어가는데, 자, 지금 브레이킹 하면서 살짝 브레이크를 실행하는데, 와, 이게 너무 부드러워. 정말 순간적으로 가속을 냈다가
갑자기 브레이킹을 살살 들어가는데 그 전혀 잔여감 밀림이 없이 엄청 살포시 브레이킹이 되거든요. 그 순간적으로. 그러니까 의외로 브레이킹은 예민하지가 않아요. 이 차의 매력은 확실하게 가속할 때 오는 게 아닙니다. 그거는 이 정도 스펙 가진 차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확실하게 가속을 했다가 확실하게 멈춰서는 그 제동의 느낌이 엄청 달라요. 너무 재밌네, 이렇게 또 타니까. 그래도 이거 탔는데 부스트 모드 한번 가볼게요. 가자! 오, 소리 대박! 어떡해! 어떡하기 싫어. 아이, 너무 세게 달리니까 이제 멀미도 안 나. 멀미의 구간을 약간 초월했습니다, 여러분. 어머나 세상에. 와, 이 차도 대박이네요. i7을 탔을 때랑 비교해서 일정 속도를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힘은 좀 약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형님과 동생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약간은 차체가 아래쪽으로 살짝 딸리면서 달리는 듯한 더 컴팩트한 세단의 느낌이 확실히 주행 감각에 있어서 샤프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. 이 차를 타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남는 장사다. 그 정도로 차가 재밌고요. 정말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짜로 주행을 해봤을 때 나오는 아주 세밀한 좀 그 예민한 주행 감각이 있어서 디테일이 다릅니다. 디테일에 원래 악마가 숨어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차량 안에는 약간 악마가 숨어있다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드네요. 저는 그러면 또 이렇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심히 밟아보면서 i5 M60도 한번 즐겨봤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